은퇴 후 꿈꾸던 시골집이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빨아들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저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전원주택이 어떻게 재앙의 씨앗이 되는지 그 현실적인 함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좋은 뜻으로 낡은 고향집을 철거했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한 남자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법의 함정, 여러분은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진석 부장님의 사례입니다. 퇴직금 일부인 5천만 원으로 경치 좋은 강가에 낡은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당장은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주말마다 내려가 손수 집을 고치며 소일하는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가 태어나니 주말에도 마음 편히 시골에 내려갈 틈이 없었습니다. 시골집은 점점 기억에서 잊혔고 몇 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니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린 채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석 씨는 더 이상 그걸 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5년 뒤 서울 아파트를 팔아 자식들 집과 가까운 작은 평수로 옮기려 할 때 터졌습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수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석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어떻게 집입니까? 하지만 소득세법은 냉정했습니다. 내 눈에는 폐가일지 몰라도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 즉 공부의 주택으로 등재된 이상 엄연한 주택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은퇴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할 군청에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폐가를 철거하라는 명령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생각지도 않던 그 낡은 폐가 하나 때문에 김진석 씨의 은퇴 계획은 세금 폭탄과 벌금이라는 이중고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집을 상속받은 이상철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사는 그에게 시골 빈집은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관리가 힘들어 마을의 흉물이 되어가는 것도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그는 큰맘 먹고 자기 돈 수백만 원을 들여 집을 말끔하게 철거했습니다. 이제 골칫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다음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집이 있을 땐 10만 원 남짓 나오던 재산세가 집을 없앴더니 오히려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금의 역설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택이 철거되면 그 땅은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닌 나대지 즉 빈 땅으로 취급됩니다. 현행법상 나대지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주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후 몇 년간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철거하지 않고 낡은 집이라도 남겨두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철 씨는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그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벌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지와 상식의 배신이 부른 두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 모든 재앙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박인호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 선생님 역시 은퇴 후 귀촌을 꿈꾸며 인터넷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정부 귀농자금 3억 융자 지원 몸만 오세요 라는 아주 달콤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한 개발업체는 특정 지역의 임야를 개발해 주택과 버섯제 배사까지 완벽하게 지어주겠다며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 경제지에서 귀농귀촌 사기에 대한 주의보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시간을 내어 해당 지역 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군청의 귀농귀촌 지원팀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의 귀농자금은 개인의 농업 창업 계획서를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특정 개발업체 사업에 무조건 보장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업체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낳았던 악성기획부 동산이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은 현장 답사와 행정기관 직접 확인이라는 두 가지 간단한 원칙을 지킨 덕분에 정부 지원이라는 그럴싸한 미끼에 걸려 소중한 은퇴 자금 전체를 날릴 뻔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상의 집과 실제 내 눈에 보이는 집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여도 서류상 집이라는 글자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모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는 순간 세금 폭탄의 뇌관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상식과 세법 사이의 깊은 괴리 때문입니다. 낡고 위험한 집을 철거하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세법의 함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셋째, 은퇴자의 절박한 꿈을 파고드는 사기 수법의 진화입니다. 사기꾼들은 이제 단순히 땅이나 집을 파는 것을 넘어 정부 지원금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도를 미끼로 신뢰를 쌓고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시골집 구매와 관리에 대한 황금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구매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현장보다 서류를 먼저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서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보십시오. 혹시 모를 압류 기록,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 모든 과거의 이력이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업체의 말을 믿지 말고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만약 개발업체나 중개인이 정부 지원, 융자 같은 말을 꺼낸다면 그 자리에서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한 번 가보십시오. 집의 상태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축사 냄새는 나지 않는지, 비가 올 때 마당에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 진짜 모습은 여러 번 다른 조건에서 방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중인 집 관리 체크리스트입니다. 넷째, 다른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시골집 서류부터 정리하십시오. 만약 도시의 집을 팔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계획이라면 방치된 시골집을 먼저 철거하고 반드시 멸실 신고까지 완벽하게 맞춰 서류상에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수천만 원의 양도세 폭탄을 막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째, 철거를 결정하기 전 세무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작정 철거했다가 이상철 씨처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을 때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변화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철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집에 대한 아름다운 로망을 버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꿈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철저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감성만으로 덜컥 내린 결정은 오늘 보신 사례들처럼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확인과 냉철한 사실 검증.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준비가 시골 생활의 진짜 낭만과 여유를 가져다줄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은퇴 계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